절손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첫째, 절손자리. 일반 직원들이 절손되는 곳을 잘 몰라요. 그냥 얼떨결에 뻥으로 맞히면 그것을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제자들은 2년밖에 안 배운 제자들은 여 자리에다가 몇 자리를 쓰면 대가 끝나요.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요. 제 제자라면. 그래서 절손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산맥을 받고 내려와서 길게 뻗으면 절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혈이 길면 길수록 대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그러나 가면서 혈맥이 쥐꼬리만하게 잡히면 당대 대가 끊겨요. 아들에서 대가 끊겨요. 손자에서 대가 끊겨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사 박문수 자리는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요. 예. 어사 박문수 자리는 내려오면서 여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요 자리가. 여기다 몇 자리 쓸 수 있다고 보셔요? 없다고 보셔요? 없죠? 몇 자리 쓸 수 없지. 이제 축 내려쳐서. 없죠?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절손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끝났기 때문에. 절손자리는 끝났다. 절손자리는 바로 봉봉을 쓰고 그 다음에 몇 자리를 쓸 수 없다. 혈이 없다. 그래서 절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절손자리는 대를 쓸 수가 없어요. 쓴다면 쓰겠지. 하나 혈이 없잖아요. 혈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혈이 없으면 몇 자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절손자리라는 거예요. 절손자리에 묘소를 쓰면 진짜 절손이 되나요? 제가 여태껏 이 자리는 절손자리요, 절손자리요, 절손자리요라고 한 데는 다 손이 끝났어요. 다 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사 박문수 몇 자리 이거 하는데도 여기는 엄연히 절손자리인데 손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아, 족보에는 후대가 있다라고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절손자리가 대가 끝난 걸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양자를 얻었더라고요. 박문수 밑에는 자식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풍수를 하면서 절손자리요 라고 한 데는 거의 다 절손이 됐고, 상주에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엄연히 절손자리에다가 모셨는데 재밌게도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요. 그 아들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방책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 고향에서 먼 뒤로 저 경기도 강주로 갔더라고요. 안 죽이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 건졌더라고요. 조금 이따 가요, 그 식당으로. 예. 그래서 절손자리에 바로 선조를 모시면 대가 끝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를 이으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 몇 자리를 쓰고 혈에다가 몇 자리를 써서 대를 계속 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직관들 때문에 도로가 갇혔고 길이 갇혔고 후손들이 오기 좋은 데가 명당이다라고 해서 대가 다 끊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는 대가 다 끊겨요. 그래서 바로 요새 대가 다 끊기고 있는 거예요. 몇 대의 절손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대 절손이 되는가? 박문수 어사 몇 자리에 묘를 쓰게 되면 그 밑에 봉봉을 쓸 수 없으면 아들까지는 괜찮아요. 이 자리가 몇 자리가 나오니까. 요 자리는. 그럼 손자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사 박문수가 몇 자리를 저 위로 올렸으면 아들 쓰고 손자 쓰면 그 밑에 후손이 끝나는 거예요. 증손자가 끝나는 거예요. 몇 자리라는 것은 혈이 내려올 때 쓸 수 있는 칸수를 몇 대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 박문수 자리는 봉봉이 너무 크고 그 밑에다가 몇 자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반 사람 같으면 몇 자리를 여기 정도 되면 한 3대는 쓸 수 있어요. 3대에서 잘 쓰면 4대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어사 박문수에 10자짜리를 쓰게 된다면 여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문수 때는 대가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칸수가 있으면 대가 그만치 늘어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칸수가 없으면 그만치 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 대에서. 이걸 명심 또 명심만 하신다면 여기가 절손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직관들이 바로 사기꾼이냐 사입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다가 묘자리를 쓰게 되면 그는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기꾼. 그런 직관은 믿지 마세요. 도로가 가차운데 묘자리를 쓰는 직관 믿지 마세요. 대가 다 끝나요. 묘자리는 항시 산 봉우리에서 내려가는 맥이 긴 데다가 쓰는 사람, 올라가기 힘든 데다가 쓰는 사람, 이런 직관이 진짜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상님이 절손지에 계시면 언제 이장을 해야 하나요? 빨리 이장하세요. 내가 어릴 때 이장하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장하지 마세요. 최대한대로 보면 인간 생식기 나이를 기준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 내 배우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질 때, 그때 빨리 이장하세요. 그러나 대가 다 끝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이장을 해서 대를 이은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절손자리가 나오면 아직 내 자식이 생식기가 남아있고 내 며느리가 아직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빨리 이장하세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딴 데 가서라도 애를 낳아갖고 오세요. 왜? 유교의 근본은 대를 이으는 게 근본이에요. 대를 끊는 건 근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광지처와 조광지처 아닌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둘째, 셋째 부인이어도 첫째 부인이 되는 거고, 첫째 부인도 아들이 없으면, 딸만 있으면 그건 첫째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교에서는 칠거지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 끊은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21년 누가 이 뭐 유교적으로 사냐, 뭐 딸만 잘 낳고 잘 기르면 되지 뭔 대가 그렇게 대수냐,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늙어봐요. 70이 돼서 외손자를 손에 안아봐요. 70이 돼서 친손자를 손에 안아봐요. 누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친손자를 아는 자는 미련이 없는겨. 외손자를 아는 자는 미련이 있는겨. 얘들 키워서 나한테 제사밥이나 줄 건가 안 줄 건가. 그러나 친손자를 키울 때는 얘가 나한테 제사밥을 준다는 얘기요. 기독교나 천주교만 안 믿으면. 그리고 자식 새끼들 교육 똑바로 시키면 제사밥은 잘 먹는겨. 바로 제사밥 먹기 위해서 후손들을 키워내는겨. 내가 죽어서. 나는 안 먹어도 돼, 이지라라는 아주 철부지들 어른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병신들처럼. 그걸 개병신이라고 하는겨.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예법이 다 없어지는겨.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철도 없는 그 어른들 때문에. 하여튼 한심해 죽겠시요, 제가 봐도. 조상님이 절손지에 계시면 절손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절손 자리에 있어요. 안 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아직 생식기가 살아있을 때, 내 배우자가 아직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질 때 빨리 이장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절손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풍수를 했을 때 절손을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절손 자리인데 또 불구하고 후손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희한하다 했거든요. 그때 희한하다 했을 때 보니까 그는 양자더라고요. 그는 딴 자식을 데리고 와서 키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어사 방문수 자리를 확인할 때 저는 대가 있어갖고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갖고 사무장한테 전화해서 어사 방문수 족보 좀 빨리 좀 찾아달라. 나 바쁘니까. 제가 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장이 다 찾아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사 박문수 아버지는 박항한이에요. 그리고 22세 손이고요. 그 다음에 박항한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 박민수하고 박문수를 낳았어요. 이 자식을. 왜 이 족보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냐면 이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때 보면 박민수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인지 영자가 들어가서 이게 남자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첫째가 박인영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박물음표 2개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박구영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가 박시영이에요. 이렇게 4명의 자식을 낳는데 안타깝게도 박문수는 아기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문수는 한때 젊었을 때 철이 없을 때 카사노바였어요. 기본적으로 기생집은 내 거다. 이러다 보니까 애를 낳는데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도 쓰다 보니까. 그리고서 박문수는 아들이 없었고 박민수의 셋째 아들 박영규를 계자로 받아들여요. 계자로 받아들이고 박영규는 자식이 2명이나 낳아요. 하나는 박신규하고 박춘규를 낳아요. 그런데 엄연히 박문수한테 계자로 들어간 박구영은 박문수 묘자리에는 대가 끊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구영은 아들을 낳았을까요? 계자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계자로 들어가도 내 몸 안에 기는 박민수의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민수님은 바로 명당에 있을 수가 있어요. 대가 이루어지는 데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받고 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엄연히 어사 박문수 자리는 절손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풍성한 거 못 봤죠? 여기 와서 뭐 개나 소나 뭐 혈이 지나가니 무슨 혈이니 막 지랄만 했죠. 안산만 보고 짓도 모르는 것들이 뭐 자양이 좋네, 안산이 좋네, 자청료 우백호, 대비가 많네, 무리가 마주네, 득수가 어떻고 합수가 어떻고 이 지랄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절손을 정확하게 오늘 유교 약사생불사 공태권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틀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유튜브를 보면 무조건 명당에 모시셔요. 무조건 내 손조를. 그러면 대는 이어질 것이고 대는 끝남이 없게 될 거예요. 예. 어사 박문수는 절손 자리에 모신 후 후손이 절손됐나요? 어사 박문수는 여기에다 모신 다음에 절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모시기 전에는 후손이 있겠죠. 그 아들의 후손이 없겠죠. 왜? 내가 죽기 전에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모신 다음에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절손자들에다가 내 아버지를 모시면 나는 남자니까 살아있자니요, 나는 대자니요, 세고, 그러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거.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내 손자를 봤다면 내 아버지는 손자까지 갖고 있는 거고, 내 아버지를 절손 자리에다 모시게 되면 내 손자, 아들의 손자는 대가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